안녕하세요 여러분, 논팽이 노무사 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과 관련해서 지금 지자체별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생활임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선 생활임금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생활임금이라고 합니다. 생활임금 제도 자체의 취지는 최저임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최저임금의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한다라는 그런 임금 제도인데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준다라는 면에서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이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임금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부터입니다. 서울의 성북구, 노원구,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 등에서 2013년도에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최초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 2017년도에는 서울시에서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약 72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임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보면은 굉장히 좀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런 도입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도입된 게 2013년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최저임금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극도로 통제가 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2011년도경에 학교 무상급식과 같은 그런 이슈가 굉장히 핫했는데요. 생활임금 제도도 그러한 보편적 복지를 확장을 하려는 지자체의 나름대로의 시도에서 나오게 된 결과물입니다. 즉, 정부의 최저임금을 굉장히 압박받는 상황에서 진보적 성향의 그런 지자체장들이 최저임금의 틀을 뛰어넘는 그러한 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생활임금 제도를 최초로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도입됐었던 시기의 지자체장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현재의 민주당 소속의 그 지자체장들이 많이 앞장서서 도입을 한 케이스를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강제성이 있는 제도고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이 되는데요. 생활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로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공무직 근로자들, 그리고 공무원의 보조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출연기관 직원들 또는 위탁사업에 대한 직원들이 그런 생활임금의 제도를 적용을 받습니다. 민간기업까지 이러한 생활임금이 적용이 강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공입찰을 할 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생활임금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서 호봉제 또는 연봉제를 가지고 기본 연봉의 최소 수준을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해당 지자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라는 성격의 그 유사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지자체가 자체적인 권한으로서 책정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물론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생활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제도에서도 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부분의 그 고용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적용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민간의 고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부분에만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가 조금 더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생활임금 제도 도입 방식에서 비롯된 한계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이런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거나 또는 생활임금 자체가 폐지될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지자체장이 변경이 되었을 때 지자체장이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폐지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생활임금의 수준을 정할 때 최저임금과 별로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춰서 정하는 경우에는 이런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 자체가 조금 퇴색이 되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근로자의 최저 수준의 생활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생활임금 제도 자체는 저는 좀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조금 더 넓게 확산이 되는 그러한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생활임금 제도에 대한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생활임금 제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은 같이 토론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